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마케팅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이근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케팅은 독학사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인 거죠.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이 무언가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셨고, 2단계에 들면은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게 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도 배우고 인사 관리도 배우고 기타 등등의 과정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2단계에서 공부하는 강론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케팅 원론이라는 게 하나의 뿌리, 나무, 메인 나무라고 한다면 강론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가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8대 강론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강론입니다. 그래서 원론에서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칙들이 각각의 강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관리의 순환은 어떤 거고, 계획을 왜 해야 되고, 통제를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각각의 강론에서 똑같이 쓰여지는 것, 그 과정에서 각각의 강론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거고, 우리 마케팅 과목에서는 주로 도대체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독학사 공부를 하시는 분은 크게 두 부분의 분들이 계시는 거죠. 대학 학위가를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셨거나 못 마치셨거나 이런 분들이 학위를 따기 위해 새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이게 경영학, 특별히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이런 거 시험 보려고 하면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 굉장히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 학위를 따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두 분이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4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학문을 접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이것들을 배웠던 분들이라 그게 아직 준비 안 된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의 강의 난이도는 어디다 맞춰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쉬운 쪽에 포커스를 맞고, 우리 이 목표는 뭐 독학사를 하는데 전 과목 100점을 맞아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험은 통과가 가장 원칙이고 중심인 거죠. 그래서 통과될 수 있는 점수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딸딸딸딸딸 외워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준비하느냐는 좀 다릅니다. 전체를 딸딸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딸딸딸 외웁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이 과정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렇게 이론을 하고 이론 쭉 끝내놓고 문제 풀고 뭐 최종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한 단원을 배우면 그 단원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게 막 이만큼 이론 공부하고 저 뒤에서 문제 풀면 막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뭔지가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지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쭉 반복해서 교재의 끝까지 간 후에 문제 한번 드릴링 해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론 한번 싹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전체 코스는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마케팅의 개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업과 고객 간의 교환의 연결. 우리는 물건을, 우리가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마케터인 거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기업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 고객하고 사고 파는 게 계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고객의 욕구 만족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욕구, 이거 좀 처음 듣는 단어, 이게 잘 아는 단어이지만 욕구가 뭐야? 정의해봐. 그러면 또 하기 힘들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뒷부분에 한번 싹 정리하니까 일단 전체 흐름을 보자고요. 고객의 욕구 만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기업의 활동, 마케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기업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은 고객의 욕구 만족 내지는 가치 창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이제 고급 경영학 이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기업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 회사 왜 해? 너 장사 왜 해? 라고 물어본다면 돈 벌라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기업의 목적을 이익이라고 해 두자고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거고 이익이 창출돼야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또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케팅이란 결과적으로 뭐냐? 고객의 욕구 만족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 그게 바로 마케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 학자분들이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죠. 말만 복잡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품, 서비스. 우리가 파는 건 제품이거나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배포해서 개인하고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거. 개인이라는 건 개인의 고객의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조직체 우리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족되게 하는 교환이라는 거 사고 파는 게 성립, 운영되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쉬운 말을 매우 어렵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렇죠. 쉬운 말을 어렵게 정의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마케팅이 그런 기업에만 해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되는 게 제품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 유형의 상품, 형태가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까지도 마케팅의 대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헤어샵을 간다고 해도 그러면 뭐 헤어샵은 마케팅 안 합니까? 우리가 뭐를 제공하고 있고 그게 가격이 얼마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고객한테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서 보면서 막 욕구는 뭐고 막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데 이 마케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관련된 몇몇 단어들,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게 요것들인데요. 요번 장인데요. 첫 번째,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지. 나는 그런 니즈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니즈를 우리말로 바꾸면 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필요라는 건 뭐라고 정의되냐면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뭔가가 부족해.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필요가 결핍되었을 때 불행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박탈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물, 주로 제품,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획득하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면 행복해지는 상태로 바뀌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추워. 그러면 춥지 않을 방도를 막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더 입든지 어디 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데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때 바로
마케팅 이걸 잘 쑤시면 들 쑤시면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매하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라고 한다면 만족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원츠, 욕구라고 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앞장에서 필요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필요라는 거는 마케터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욕구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필요라는 게 욕구라는 건 뭐냐면 이 필요 앞 위에 있었던 니즈를 채워주길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한 개념들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어? 패딩을 입을 수도 있고 조끼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스웨터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패딩을 입을래, 스웨터를 입을래, 조끼를 입을래, 베스트를 입을래, 뭘 입을래라고 구체적으로 뭐로 너의 필요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개념이 욕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구는 필요하고는 다르게 훨씬 구체적이죠. 그리고 패딩을 입으려고 했다가 조끼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파 뭐 음식이 필요해 라는 필요로 느꼈지만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죠? 짜장면일 수도 있는 거고 짬뽕일 수도 있는 거고 김밥일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밥을 먹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필요. 배고파 그러니까 밥 먹어야 돼, 음식 먹어야 돼라는 건 필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뭘 먹을까? 라고 하는 건 바로 욕구에 의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져야 돼요? 욕구를 만져줘야 고객이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거가 마케팅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와 욕구를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 있고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특별히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제공된 것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 제공되는 물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유형적인 제품, 만질 수 있는 거, 제품, 무형의 서비스, 제가 하는 강의 이런 거 서비스 아닙니까? 아이디어, 정보, 경험, 장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시장에 제공되더라. 뭘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는 이 시장에 제공되는 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구매한다기보다는 시장 제공물로부터 이 경험을 구매한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쓰면 스웨터를 입으면 따뜻해지더라, 패딩 입으니까 따뜻해지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제공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소비자가 사면 소비자는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 혹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켰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 라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서 자신의 필요를 잘 충족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을 했죠. 근데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 및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대안, 밥을 선택했느냐, 라면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모두 고려해야 돼. 대가를 내잖아요. 그냥 나 그럼 밥 그냥 주고 라면 그러면 라면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 주로 돈인데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불한 것 대비해서 내가 얻은 거가 이게 적정하냐?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나?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후졌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대안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래서 내가 5,000원을 지불했으면 5,000원 내고 라면 먹었는데 백반 먹는 게 날 뻔했네.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한다면 이 가치는 제품의 가격을 고려해서 대안의 고객 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내가 5,000원 냈지만 이게 5,000원의 가치냐? 난 5,000원, 이 라면이 5,000원의 가치보다는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고, 나 5,000원 지불했는데 나한테 이게 5,000원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로 느껴진다. 6,000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고객은 만족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을 내고 제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의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걸 우리가 교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과적으로 기업하고 소비자 간의 교환 조건에 동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2만 원에 판다고 하면 이 리모컨이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까? 저거는 15,000원이면 15,000원에도 뭐 기능이 똑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의 조건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상태. 이거 2만 원이면 안 사고 말아. 그냥 손으로 넘기지 뭐. 그렇게 넘길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2만 원 내면 이게 훨씬 이렇게 앞으로 뒤로 제껴지고 훨씬 편하잖아. 2만 원의 값어치가 있잖아. 그 훨씬 더 만족스럽잖아. 라고 해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은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 도봉 시장도 있고 뭐 다 시장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시장만이 시장인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시장은 제품 및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거 아니고 시장의 개념, 무언가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시장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줄 사람이 있으면 자금 시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이 있고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노동시장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의 개념만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장들은 성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요. 자, 그렇게 마케팅이 뭔지도 알았고 개념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고 그게 거기에 필요한 주요한 용어들도 정리를 했는데, 그러한 이런 마케팅의 개념은 옛날서부터 계속 이래 왔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마케팅의 개념, 우리가 처음에 같이 보았던 마케팅의 개념이라는 게 계속 역사적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마케팅이라는 건 일단 뭐가 있어야 팔지, 만들어야 해, 그게 1번이야 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고, 품질이 중요해, 제품 자체를 잘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물건 잘 만들면 무조건 팔려 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사, 이렇게 뭐가 판촉도 하고 프로모션 해갖고 막 북적북적 이래 보여야 팔리는 거지 라고 하는 판매 개념을 주요한 마케팅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컨셉으로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 고객의 욕구가 뭐야? 고객의 욕구에 맞춰져야 물건이 팔리는 거야 라고 마케팅의 개념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마케팅, 고객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어. 이제는 막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자원도 절약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한 고객이 욕구라는 게 점점 더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늘어나니까 그것까지를 커버하는 마케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마케팅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산 개념의 마케팅입니다. 이때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비자는 일단 싼 제품,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싸게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싸게 만들려고 뭘 해요? 대량 생산도 하고 유통도 대량 유통을 통해서 낮은 제품 원가,
어쨌든 싸게 만들어서 고객한테 싸게 제공하면 많이 팔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는 어땠냐면 물건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공급이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 살 사람 많은데 물건은 적어.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걸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생산 개념의 마케팅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옛날에만 이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요 상황인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어떤 시장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이폰을 가지고 싶은데 아이폰은 애플에서만 만들고 애플이 만들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플 신품 나오면 줄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플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만들까? 예, 고민이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시장의 환경이 제품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이런 생산 개념 중심으로 마케팅을 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전에는 모든 시장 상황에 그랬던 거죠. 물건이 없으니까 만들면 다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많이 만들까가 주요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물건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 이제 넉넉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 그럼 포커스가 어떻게 가요? 야, 우리 거를 남의 거보다 물건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이 좋다거나 그 효용이 좋다거나 이런 게 좋은 제품 아닙니까? 그래야 팔릴 거다. 그런 제품을 선호할 거다. 고객들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보다도 좋은 제품의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거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거에 기업의 모든 노력이 가 있는 시대가 제품 개념의 마케팅 컨셉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도 이제 다 좋아졌어. 물건이 없다가 물건이 많아져서 품질이 중요했는데 이제 품질도 어느 퀄리티에 다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사도록 기업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회사 제품보다 우리 회사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판매 활동, 촉진 도구, 이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여기 올인해서 판매를 위한 강력한 판매 조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푸시해내야 고객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판매 개념의 마케팅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능력이 증대돼서 제품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제품 사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유통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 시대가 판매 개념의 마케팅 컨셉의 시대였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소비자가 뭐를 원하는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고 좋은 품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광고, 유통을 합리화시켜서 소비자한테 팔까를 고민하는 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생각했던 시대가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을 쳐놓은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생산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고민했던 시기라고 하면 드디어 마케팅 컨셉이라는 게 메인으로 들어오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컨셉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업의 중심이었고 출발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많이 만드느냐, 좋게 만드느냐, 프로모션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고 하면 요때서부터는 소비자를 지향으로 하는 거고 주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소비자가 뭐를 원하니 소비자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갖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기업이 중심일 때는 우리가 많이 팔면 이익이 많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판매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때서부터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마케팅이라는 건 조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걸 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조직 안에, 우리 회사보다는 바깥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안테나가 뻗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시장 욕구의, 구매자의 욕구를 강조하는 것이 마케팅의 컨셉이라고 하면, 판매의 컨셉은 우리 제품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고 어떻게 판매할까를 주로 고민하는 거. 얘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판매할까라고 하는 대내적인 고민을 주로 하면서 기업, 우리 기업을 메인에 두고 생각하는, 그래서 시장을 지향하는 것과 반대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욕구를 주로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크게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케팅 개념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마케팅 개념이라는 거는 고객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마케팅 관리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요거에 부합되는 제품.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리모컨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야, 고객이 이거를 쓸 적에 한 장 한 장 넘기려니까 힘들어. 그럼 고객은 리모컨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고객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 지향인 거죠.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모든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지향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기업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소비자 스스로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야, 이거 내가 손으로 넘기기 편한데 요런 거 있으면 한 2만 원이면 사겠는데. 그 가격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에. 이때는 여기는 판매 부서인 거고 여기는 생산 부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의 시대로 넘어오면 모든 회사의 조직원들이 전 부서가 공통된 노력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얻어? 고객이 만족하면 이익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라는 건 결국 고객 만족 노력에 대한 결과다.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서 막 하다 보면 원가 낮춰야 되니까 부품도 싼 거 쓰고 식당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재료 싼 거 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맛이 없어지고 고객의 건강을 해치고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고객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추구할 계획인 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실현될 수 없다.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만 기업이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는데 고객의 욕구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고객 만족, 기업의 이익, 플러스 고객들이 원하는 게 사회 전체의 복지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이걸 원하지 않았으면 기업은 안 바뀔 텐데 고객이 개념이 우리도 보면 친환경, 유기농 또는 무슨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똑같은 가격이면 그거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피집에 플라스틱 빨대 안 줘도 그래, 환경을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소비자 욕구의 충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는 물론 사회의 복지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결과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변하는 건 소비자가 변해야 변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바뀌어서 안 사는데 그러면 기업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사회적인 부분, 사회의 공동선, 그래서 ESG 경영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익만 보고 가면 안 돼라고 판단하고 기업이라는 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도 생각해야지라고 우리가 소비자가 변하니까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것. 그런 개념들이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CRM까지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CRM이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광고를 막 했어요. 앞에서 막 이런 시점 오면서 광고도 막 하고 해봤는데, 해보니,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광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진열대에 수많은 제품을 진열해놓고 고객들이 구매하기를 기다려서 매출을 올리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다. 이 얘기는 다 뭐예요? 경영, 환경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광고하면 팔리고 많이 진열해 놓으면 팔리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마케팅의 방향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마케팅의 방향은 이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거든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새로운 광고로 새로운 고객을 들어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내 물건을 더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관계를 구축을 할까? 이거에 고민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개발된 게 C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CRM이 탄생한 배경에 관련된 첫 번째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환경, 시장 중에 일단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경쟁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에서는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 세분화를 통해 목표 고객층을 대상으로 시기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말이 어렵죠. 이거들 세분화라든가 목표 고객층 뒷부분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저 무슨 단어이지 몰라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약간 설명을 하자면 고객을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20대의 남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요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더 잘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분화를 통해서 20대 남자인 목표 고객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수립해서 실행하면서 경쟁사의 고객들을, 이 남에 있는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자사의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광고하거나 진열만 해도 팔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고객도 세분화시켜야 되고 그 세분화된 고객에 적절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고 공급하면서 또 시기적절하게 마케팅 믹스,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립해서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고 내 고객은 오래 지키고 라고 하는 변화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기술도 변화해야 됐는데 그렇게 시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CRM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산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건데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변화해서 그러한 필요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컴퓨터, 기타 관련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고객과 이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고 그거를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 가능하다. 우리 뭐 쇼핑몰에서 뭐 하나 살려다가 안 사면 그거 살 때까지 오만 내가 뭐 검색할 때마다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이런 CRM과 관련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전은 고객 욕구를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고객 정보를 잘 축적하면서 분류시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컴퓨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산 시스템 활용에서도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와 기술적인 변화들이 짱 맞아떨어져서 CRM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변화했다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변화했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에게 경쟁사와 차별한 대우. 그래서 막 우리가 그 로열티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쌓아주고 뭐 해주고 그게 다 C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렇게 특별한 취급받는 걸 난 좋아해요. 그죠? 항공사 마일리지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제품 혹은 서비스 그거를 타사와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겁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막 대량으로 광고하고 막 이랬던 거 해봐야 안 팔리더라. 소비자들의 이질성, 소비자들 간의 차이가 점점 커져요. 나하고 20대 남성이라고 정의하면 다 비슷비슷했었는데 이 개별적으로도 점점점 더 세분화된 그런 취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고 나니까 그러면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맞춰줘야 되고 개개인한테 맞춰주려면 고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마케팅 프로모션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개별 고객과의 관계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M의 기본적인 개념을 따지면 고객들의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뭐 시스템, 영업 프로세스, 기술 인프라, 기타 등등 영업 정보 이런 것들을 고객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고객과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를 개선을 하고 그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확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고객과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를 우리가 CRM이라고 정의,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CRM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신규 고객의 유치, 그리고 그 유치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고객과 해당 고객과 관련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 우리 회사하고 고객하고 거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바로 CRM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그 유치한 고객을 유지하고 그래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게 CRM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M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는 일단 기본 데이터가 다 고객과 관련되는 정보인 거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을 설정을 하고 고객들과 꾸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수립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CRM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설정이 되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수집 분석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을 하고 기술의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적인 이 바탕에 되는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또 비즈니스, 사업화하는 프로세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뭉쳐 모아서 CRM의 핵심 구성 요인들을 고객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CRM을 만드는데 그걸 뭘 중심으로 만들어? 고객의 욕구, 어떻게 하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까를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죠. 비즈니스 목표,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기능,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의 역량,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CRM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매스 마케팅, 이렇게 막 광고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마케팅과
CRM 마케팅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관점 자체에서부터 보면 CRM은 개별 고객 1대1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킬까를 중심으로 본다면 얘는 고객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이잖아요. 방송에서 꽝 하면 모든 시청자가 그거 듣고 똑같이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고객에 대한 마케팅의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얘는 이 고객을 내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 해당 고객 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고민을 한다면 얘는 전체 고객을 베이스로 했으니까 전체 시장에서 내가 마켓 시어가 몇 프로야 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CRM에서 우리가 파는 거는 고객의 가치를 파는 거,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파는 거고 매스 마케팅에선 거래, 어떻게 하면 교환을 발생시킬까? 를 주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RM은 또 지속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매스 마케팅에선 신규 고객 개발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규 고객을 개발하는 게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살 확률도 얘보다는 한 번 샀던 애가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 그러니 CRM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하면 고객과의 관계 구축까지 본 거고요. 마케팅 기능하고 마케팅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